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비에비스 나무병원에 근무하는 소화기 내과 전문의 민영일입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의 위장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지만 죽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5세부터 노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65세 나이는 사실은 노인이라고 하기는 아직 너무 젊습니다. 그러나 이 60이라는 나이는 사실은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가 되면 노인을 위한 삶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도 끊고 또 이런 것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여튼 새로운 중대한 병이 발생되지 않게 여러분들 건강을 유의하시고 또 요새 검진센터에 다니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국가에서 검진도 있고 이런 걸 열심히 하시는 습관을 이때부터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78세, 여자는 84세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은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선은 85세까지 사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요, 85세가 되면 그 이상 병에 잘 안 걸리고 장수 100세, 120세까지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00세 사실 것보다는 85세만 사시면 그 다음에는 100세까지도 장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표는 이제 85세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85세가 되면 그때까지 별로 큰 문제가 없이 산 분은 요거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어요. 94세까지 무난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또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병을 가지고 있는 요 B분들, 이분들은 이제 뭐 좀 빨리 돌아가시겠지만 그래도 그 병을 잘 끓이면은 한 4, 5년은 더 사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요거 이 표, 이거는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85세 되면 이때 되게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또는 길거리에서 차 사고 또 뇌졸중 이런 게 생겨서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어요. 요 C라는 거, 이거는 사실은 꼭 여러분들이 요거는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조심만 하면. 그래, 다른 건 다 예방이 가능하지 않아도 요건 예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리 치료를 하시고 조심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장에는 별도의 뇌가 있고 또 이 뇌는 별도로 있다. 뇌가 있고 또 위장에 별도로 다른 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위장 속에는 요 안에 여기 뭐냐면 세균들이에요. 이게 장내 세균이라는 거예요. 이 장내 세균이 또 위장에 들어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뇌와 우리의 실제 뇌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모든 건강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아주 옛날부터 알려져 있는 게 이 뇌 속에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 나와요. 이 뇌에 있는 신경입니다. 척추의 신경이에요. 이 신경이 이렇게 나와서 이 뱃속에 다 가고 있어요. 이게 제일 긴,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가장 긴 신경입니다. 이게 이만한 이 장기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어요. 이건 옛날부터 잘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미주신경이라는 이 신경이 있는데 이것은
그 70%가 부교감 신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삼키고 씹고 소화하고 또 배설하고 이런 작용하는데 관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입맛, 또 포만감 조절 이런 것도 전부 관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뱃속의 통증도 사실은 위주신경을 통해서 머리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 또 이 뇌의 기능에도 관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 치매 이런 것도 이 미주신경과 관계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요새는 이런 수술을 안 합니다만, 옛날에 궤양 위가 이렇게 헐었으면요, 약을 도저히 안 되면은 이렇게 여기 미주신경을 자르는 수술을 했어요. 자르면은 이 미주신경에서 산을 분비하는 걸 억제하거든요. 근데 미주신경은 또 한 번이 창자를 위에서 창자로 내려간 걸 막아주고 있어요. 그걸 느리게 한다고. 그러니까 운동에 관계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미주신경을 자르게 되면 여기에 다시 또 길을 만들어 주거나 여기를 넓히는 작용, 이렇게 넓히는 수술을 또 해줬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수술을 했지만 요새는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주신경이라는 게 위의 위산 분비에도 관계되고 위의 움직임에도 관계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자를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이 신경성 위장병이에요. 신경성. 이게 뇌하고 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병이 여러분들도 막 가진 분 많으실 거예요. 이 과민대장이라는 거. 항상 뭐 대변이 묽거나 변비가 생기거나 그리고 아프거나 그리고 변이 조절이 일정치 않은 거. 이게 과민대장이에요. 오래가도 뭐 증상이 더 나빠지지는 않는데 검사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또 이 기능성 소화불량, 이게 소위 신경성 소화불량이라는 겁니다. 검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매일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약 쓰시고 뭐 이 약 저 약 돌아다니며 쓰시고 이러는 게 기능성 소화불량. 이게 뇌하고 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병이 여러분들 중에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뇌와 위가 연결이 나빠서 오는 병이 이제 대표적인 게 과민대장,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기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도 이런 걸 가진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요새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서도 그 요구르트를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장내 세균이 또 하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 뇌와 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외에 장 속에 있는 세균이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우울증, 또 뭐 이 비만, 뭐 심지어는 암, 또는 뭐 이 폐질환, 심장질환, 천식, 별거에 다 장내 세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런 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래서 유산균 제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쓰는 게 이런 이유인데, 이건 아직도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그런 과정에 있고, 지금도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면 특징이 있는데, 이 통증이요 별로 아프질 않아요. 젊은 사람은 조금만 해도 아프다 그러는데 노인들은 참는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별로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요. 이분은 이 아랫배가 갑자기 자기 말로는 체했다. 그래서 아랫배가 좀 아팠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별로 아프진 않았지만 하여튼 좀 거북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시원찮다 해서 제가 이제 저한테 오셔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 배를 만져보니까 여기가 뗀뗀하고 진짜 누르면 이상해.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사실은 맹장이 터진 거였어요. 근데 별로 아프지 않으니까 일주일 동안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만일 터진 데서 바깥으로 균이 나가면 아주 심한 복막염이 되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여성분이신데 연세는 많이 있으세요. 남편이 저한테 오셔서 위암으로, 위에 이 꼭대기에 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도 뭐 별로 심하진 않은데 이제 소화가 좀 안 되면서 체중이 많이 줄어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분의 부인이 자기도 요새 더부룩하고 소화가 좀 안 된다. 이래서 이왕 온 김에 나도 검사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여기에 위에서 창자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심한 암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의사 생활을 뭐 한 50년 이상 했지만은 이렇게 부부가 동시에 암이 생긴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장관, 뭐 창자 다 이렇게 노화가 되긴 됩니다만 이 다른 데가 뇌는 뭐 노화되면 치매도 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위장관은 비교적 노화는 되지만 증상이 별로 안 생깁니다. 늙어서 소화가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 소화가 안 되면 사람이 오래 살질 못해요. 그러나 이제 이 운동, 창자의 움직임 이런 거는 상당히 느려지고 나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선 이 치아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잇몸으로 사신 분도 많았고 또 조금 잘하는 분은 틀리를 했는데 이거 뭐 보기도 싫고 자꾸 빠지고 그랬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이게 한때는 이 임플란트가 굉장히 비쌌지만 요새는 상당히 보편화되고 보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생기고 나서는 지금 치아의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나빠지기 전에 연세가 이제 드시는 분들은 사실은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잇몸이 튼튼할 때 이거 갈아 껴야지 다 망개지고 그 잇몸조차도 달아진 다음에는 이것도 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노인이 되면은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은 사례를 들리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식사하다가 자꾸 사례 들리고 기침도 하고 뭐 이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이것도 운동의 잘못인데 이게 뭐냐면요 목구멍 속이에요. 요게 보이잖아요. 요게 숨구멍입니다. 음식이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음식이 들어가면 이게 사례가 들려요. 숨구멍으로 밥이 들어가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 금방 사례가 들리고 그걸 뱉어내야 돼. 이게 후두개라는 건데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요. 요 구멍을 딱 닫아요. 닫고 요 뒷속 사실은 앞인데 요 속으로 음식을 넣게 하는 거예요.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닫는 게 잘 안 돼. 요게 닫아야 되는데 닫고 이제 음식은 요 뒤로만 넘어가게 하는데 요게 허술해져요. 운동이 안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사례가 잘 들려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는 언제든지 천천히 잘 씹어서 또 삼킬 때 유의해서 삼키셔야지 허겁지겁 하다 보면 살에 들리고 그리고 여기로 해서 이제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면 이거 오래되면 폐렴이 생겨요. 이거 흡입성 폐렴이라는데 이게 노인네들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는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셔야 되고 또 식도가 뭐 큰 병이 아니고도 이게 좀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한 분의 예인데 이 음식이 여기 식도에 이렇게 식도에서 안 내려가고 걸려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웬만한 거는 다 그냥 빼낼 수 있는데 요게 꼭 딱딱한 게 아니라도 걸립니다. 예를 들면 버터 덩어리 이런 것도 치즈 덩어리 이런 거 그냥 멀렁멀렁 하잖아요. 그렇지만 큰 거 그냥 삼키면 걸려요. 뭐 이런 갈비 덩어리가 걸리는 분도 봤고 근데 이런 게 걸리는 분은 요 뒤에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삼키는 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최근에 재미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복날 뭐 드십니까? 삼계탕 드시잖아요. 삼계탕을 드시고 났는데 그 이틀부터 여기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이거 맹장이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봤더니 요거 하얀 거, 요 구멍이 이거 바깥으로 새나온 공기인데 이게 뭐냐면 닭뼈입니다. 닭뼈. 이 닭뼈가 여기 가서 걸렸어요. 요 소장하고 대장하고 거기 걸려서 터졌어요. 그러니까 재소순 이런 일도 벌어져요. 그래 항상 삼키시고 할 때 그 뭐 일부러 알고 삼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겁니다. 요새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를
내시경 한 분들은 많이 진단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식도하고 위가 연결된 부위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이 위 속에 이 물, 이게 맹물이 아니고 산이거든요. 산. 이게 넘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내시경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 가슴이 막 쓰리고 아프고,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 되고, 이게 심지어는 어떤 때 아주 몹시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프면은 여기 심장, 바로 요 위에 심장이 있거든요. 심장에 큰 병으로 오인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잘 근데 이건 약을 잘 쓰시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요, 변비 있는 분이 많잖아요. 변비. 설사보다는 변비가 많아집니다. 변비로 아주 많이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변비 중에서 뭐가 생길 수 있냐면요, 여기 이렇게 뻘떡뻘떡 튀어나온 주머니들이 달려서 이게 대장인데, 이걸 우리가 계실이라고 그래요. 계실. 요 계실, 요 옴뽀복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요건 계실 속에 대변이 꽉 들어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요 계실에서요, 이렇게 피가 나오는 수도 있어요. 이 계실병이 만만찮아요. 이거는 이제 연세가 있으면 점점 많이 생기는데, 이런 계실이 문제가 돼. 계실은 그 자리가 아프고, 여기 염증이 생기면은 잘못하면 복막염이 생겨서 응급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계실이 있고 없고를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병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변비가 심한 분인데, 요게 뭐냐면, 요 까만 게 이게 그냥 까만 게 아니라 이 대변 덩어리예요. 항문 바로 위에 가서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요. 항문 위에.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변을 보러 가시면은 대변은 안 나오고, 이게 딱 막고 있으니까 자꾸 화장실에 가게 돼요. 하면 이게 안 나와, 덩어리가. 안 나오고, 여기서 이제 물이 찔끔찔끔 나와요. 그러면은 본인은 이 자꾸 대변이 안 나오고 물이 나오니까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설사라고 생각해요. 이걸 뭐라 하냐면 거짓 설사라고 그래. 변비가 심하면 오히려 설사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이게 약을 위에서 먹어서 안 되고, 또 여기서 변비약을 이게 항문으로 넣어봤자 이게 빠져나가진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렵지만 손가락을 넣어서 이걸 파내야지만, 이게 파내야지 그 다음에 위에 건 좀 무거우니까 이게 나오게 돼요. 그래, 이걸 우리가 손가락 관장이라고 그래요. 손가락 관장. 이거 다른 사람이 못해주면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이게 손가락을 넣어서 만지면 대변을 만질 수 있거든. 그럼 이걸 딱 다가가 파내지 않으면은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납니다. 약으로 해결이 안 나요.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연세가 있으면요, 조금만 힘을 주면은 자꾸 옷에 대변이 지려요. 조금씩. 막 대변이 확 싸는 분도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찔끔찔끔 나와서 묻는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정신적으로도 아주 우울해지고, 또 냄새 날까봐도 불안하고, 그리고 또 노인네 중에서 할머니들은 이것뿐 아니라 오줌도 잘 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언제 엘리베이터를 노인네들이 워낙 들어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그냥 오줌 지린내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오줌이 새는 수가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걸 실금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변 실금, 소변이 생기면 소변 실금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이제 할머니들은 애를 많이 낳거나 그래서 아래 이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고, 남자들도 물론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건 치료가 참 쉽지 않아요. 이걸 그냥 함부로 수술해서 열면은 그 다음에 줄줄 새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럴 때 요새는 이게 이 기저귀, 입는 기저귀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매일 갈아입으시면 아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하면 물론 수술도 하셔야 되는데, 그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세인들도 수술하게 되면 다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인의 하나 문제, 이거 우리나라의 노인분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건 미국의 얘기인데, 이거 보세요. 약이 무지하게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한 주머니를 드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 이거를 시간을 맞춰보니까 하루 종일 이 약만 먹다가 밥도 못 먹고 괴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약은 이제 종합병원에 여러분 다녀보시면 각 과마다 또 약을 줍니다. 여기서 주고 자기들 맞는 약을 줘. 그래, 한 군데 가면 한 서너 개씩 주기니까 뭐 네 군데 가면 몇 개, 12개씩이고, 또 다른 병원에 가면 또 주고. 그래서 이게 뭐 뒤죽박죽이 돼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런 약들이
이게 위장을 탈을 나게 해. 모든 약은 위장에 탈이 나게 하지만 특히 이 소염진통제 또 항생제 이런 것들을 드시면은 속이 탈이 납니다. 설사가 날 수도 있고 위가 얼어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큰 뭐 출혈이 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약을 쓰실 때 조심하시고 병원에 가시면 내가 이런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꼭 제시하시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드시도록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인네가 되면요, 요거 배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젊었을 때는 키가 컸는데 이게 이 뼈가요 약해지잖아요. 골다공증이 생기면 이 키가 줄어요. 저도 키가 좀 줄었는데 줄면은 이 눌리니까 배가 나와. 요거는 비만이 아니에요. 요건 비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랫배만 볼록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노인도 한번 비만이 되면은 살을 빼기가 아주 어려워요. 근데 비만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이분 보세요. 살이 많은데도 앉아서 텔레비 보면서 이런 거나 먹어. 예? 요게 뭐냐면 요것이 연필인데 이게 1kg 우리 몸에 있는 기름기 덩어리예요. 상당히. 이거 보면요. 여기 요 속에 제 원래 몸은 이렇게 있고 바깥에 다 이 기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살이라고 그러는데 살은 근육을 말하는데 이건 근육이 아니야. 몸에 붙어 있는 이런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외로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이 무겁고 모든 걸 힘들게 만들어요. 관절도 남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돼. 이걸 빼기는 이게 식사를 줄여야 되는데 연세 있는 분들 조금만 하면 또 배가 고프시고 그래서 한 번 살이 찌면은 빼기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65세부터 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만이 되면 당뇨, 뭐 고혈압, 그 심장병 이런 것도 생길 뿐 아니라 관절이 모두 탈이 나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뭐 이렇게 되고 또 한 번 넘어지면 몸무게가 무거우니까 크게 다칩니다. 이 고관절 같은데 여기 어깨, 여기 엉덩이 뼈가 부러지면요. 옛날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요새는 수술해서 갈아 끼긴 해요. 그러나 하여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보세요. 이건 젊은 사람인데 요거는 노인이에요. 이거 뭐가 없습니까? 그냥 단순히 마른 게 아니에요. 근육이 없어진 거예요. 근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근육이 없는 거. 근육이 없으면은 또 살지 못해요. 근육이 없는 분들은 조금만 해도 다치기 쉽고 뭐 체력이 약해서 도저히 못 견뎌요. 그래서 이 근육을 또 키워야 돼. 근데 음식을 뭐 살 안 찌게 한다고 조금 먹는 건 좋은데 이 근육은 단백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가 있으면은 단백질, 살코기, 또 달걀, 좋은 단백질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요. 특히 생선 이런 걸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운동도 뭐 아령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해가서 근육을 단련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이 걸어야 하고 근육이 있어야 늙어도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한 예인데 이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일본의 그 스모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살을 찌워 몸무게를 물리려고 여기 짱코나베라는 건데 이게 그냥 고기죽이에요. 그래서 이걸 퍼먹어. 막 앉아서 하루에 2끼 먹거든요. 그리고 누워 자요. 자는데 보면 이 사람들이 뭐 실제로 기름기만 있는 건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 사람하고 다 뭐 기름기가 많지는 많지만은 보통 사람보다는 근육이 배가 많아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비만해져서 대개 60세 한갑을 못 넘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비만하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65세의 비만이 있으면은 절대로 더 놀리면 안 되고, 비만을 다 교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요새 여름이니까, 여름철의 음식, 어떤 걸 조심하느냐, 이런 거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하나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옛날에는 뭐 여름에는 정말 엉망이었지만 지금은요, 이 계절 음식이 사실은 따로 없습니다. 여름이라서 겨울 음식을 못 드십니까? 겨울에도 여러 음식 드실 수 있잖아요. 냉장고가 있고.
또 요새는 뭐 채소도 아주 신선한 채소를 겨울에도 다 갖고 오고, 수박도 뭐 돈이 비싸서 그렇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요새는 이거 가릴 필요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한 가지 요전에도 어서 뭐 그 김밥 먹고 그 병이 난 그 균이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음식을 오래 보통 이런 보통 온도에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위험하니까 여름에는 각별히 음식점에 가서 사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그 택배로 올 때도 중간에 얼음으로 잘 채워서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싸서 보내는 거는 그 오래 경과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상당히 조심하셔서 음식을 드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음식은 원래 연세가 있어도 골고루 잘 드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살고기, 생선 이런 걸 많이 드시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잘 하시면은 다 뭐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100세까지도 장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